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제 호를 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하의 무자는 이제 없을 무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자는 하인을 막론하고 이럴 때 하인, 그래서 이게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해요. 그리고 무하면 사람이 없다는 뜻이네. 이제 그런 뜻인데, 지어준 분의 설명은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귀천을 구별하고 빈부를 구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옳으신 말씀이죠. 아파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을 이런 사람은 더 잘 봐주고 저런 사람은 덜 봐주고 그러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들어서 이제 그걸 계속 쓰고 있어요. 이 무자의 개념이 참 재미있어요, 이게. 자, 무라는 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없다. 무라겠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그 말이 좀 설명이 부족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반대되는 거는 유자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는 우리는 오감을 통해 가지고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컵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얘기를 귀로 들으면 저 사람 목소리는 저렇구나.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보는 거는 유예요. 근데 무라는 거는 안 보이지만은 있는 거다 그예요. 그 말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지만은 안 보이는 거지만은 있는 거다. 근데 이 무의 개념이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저게 결국 그 도교 사상인데 불교에서 또 전해지기도 하고 원래 인도에서 나오는 이 얘기야. 그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선종의 그 원조가 되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꼭 진리라는 것이 글로 배워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토굴에 들어앉아가 명상하고 이렇게 해야만 도를 깨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자 무식이라서 도를 깨칠 수 있다는 이 사유 생각에서 그 사람이에요. 그 선종이. 그 이제 스님들은 자식이 없으니까 수제자한테 그걸 내려보내잖아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도를 이제 내려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할 건가? 그 기록이 이야기면 3,000명의 제자가 자기한테 배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걸 했대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요새 수능 시험 보듯이. 그래서 이제 1점짜리를 이제 법을 내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란 무엇이냐 이게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나요? 나도 이제 정신과를 했으니까 일생 동안 마음이 뭔가를 추구했지만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출제된 제목이 마음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그 3,000명 제자 중에 내가 지금 이름은 잊어버렸다. 그 사람이 맨날 1등을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를 한 수 적어가지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항상 갈고 닦고 이렇게 해야 반듯한 거울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이 사람은 또 일자무식이에요. 그 선임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불 떼주는 이제 그런 허드렛 일을 해주는 이제 직책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글자를 모르니까 이제 그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저 뭐라고 써붙였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갈고 닦아야 된다. 그 이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글자를 모르니까 내가 부르는 대로 좀 써달라고 그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래 무일물인데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본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거 하면서 우주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천문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제일 최초의 그거는 빅뱅에 의해서 뭐가 돼서 어쩌고 이게 이제 자꾸 팽창돼가지고 우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태양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태양계가 또 있고 뭐 이게 우주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는 뭐냐? 본래는 없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도 그런 거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해능대사가 한 말이 본래 무일물인데 이 말이에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뭘 닦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느냐. 그게 무의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도를 받아가지고 육조가 된 거예요. 그 무라는 개념이 체계화된 거는 이제 그때부터 아마 된 것 같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라는 거는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럼 나는 무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라는 것이 없다면 무라는 말이 왜 생기겠어요? 말이 생긴 한 그거는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뭐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자가 들어가서 사람을 가리지 마라 그랬으니까 나한테는 딱 맞는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쓰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걸 지어주신 백산 선생님한테는 참 고마움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광명보육원은 나오고 1950년 6.25 때부터 내가 인연이 있는 보육원이에요. 피난을 왔는데 우리 집 옆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봉사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손자가 있고 그 손자가 나하고 또 친구가 되고 그랬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쭉 왔는데 1995년에 내가 안식년을 맞았어요. 그때 이제 내가 마침 회갑돼가지고 그래서 뭐 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뭐 하나 해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미군들이 지어준 한 30평 정도의 그 강당이 있어요. 강당이. 그걸 애들이 불장난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20, 30년 전에 타버리고 없어서 터만 딱 남았는데 그린벨트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 터에는 원래 있었던 건물이니까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식년 기념으로 거기에다가 강당을 하나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사랑방이라는 말을 지어가지고 봉사 행사라든지 문화 행사 이제 그게 이어져가지고 이번에 이걸 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사랑방보다 크게 마당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마당 그 앞에다 이제 무화 내 호를 붙인 거예요. 그게 내 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더라도 그 단어 자체가 설명을 붙인다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설명을 안 붙이면 요새 한글 세대는 또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뜻을 아시면 그건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무하라고 쓰고 틈틈이 그런 설명을 붙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갈 때는 무학하는 말이 자주 나갈 겁니다. 그거는 내 개인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하라는 것은 우리가 평등한 사회, 사람을 가리지 않는 권력이 많은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물론 그건 상태는 다르지만은 인간 본래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갖는 기본적인 가치가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능력대로 능력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은 돈도 많이 벌 것이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또 권력을 잡을 것이고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똑같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평균적으로 돈을 똑같이 가져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타고나는 능력이라든지 또 학습된 능력이라든지 또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게 아우러져서 내가 되는 거거든요. 내 인격이 형성되는 건데. 이제 그 능력대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내 손자하고 이 튜브를 할 때 질문을 이런 걸 해요. 할아버지,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많은데 길에 가다 보면 그 할아버지도 행복을 느낄까요? 자기 생각에는 아주 가난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폐지를 줍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깜짝 놀래요. 이 힘든 일을 하고 그러는데 뭐가 행복하겠나? 뭐가 행복하냐? 예를 들면 비가 안 오고 나가면 폐지가 많이 쌓여 있고 평일보다 그러면 폐지를 더 많이 주었잖아요. 그걸 갖다 팔면 전보다는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 더 많이 받는 순간은 굉장히 행복할 거다. 내가 그러고 비가 오는 날은 폐지 주러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 날은 좀 슬픈 날이 되겠지. 행복하지 않는 날이고.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거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비록 리아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다고 하더라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분이 해결하는 자기 능력대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폐지를 많이 주면 행복한 거예요. 누구나 행복은 가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뭐로 삼아요? 돈,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권력, 그러면 뭐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만족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해가지고 폐지를 짚는 사람보다 안 줍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돈을 억만금을 가져도 폐지 줍는 사람이 폐지를 하나 더 주어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말하자면 옛날 얘기대로 하면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는, 분수가 싫으면 분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행복은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가, 선택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반론이 있어요. 사회 제도가 이런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내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그 테두리 내에서 내가 또 찾을 수 있는 행복한 길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차차 저하고 이 얘기하면 내가 자주 쓰는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뭐냐면 나한테 불행이 닥쳤다. 어떤 갈등스러운 상황이 생겼다. 그 어쩌란 말입니까? 생겼는데. 사람들은 피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거는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왔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내가 인정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건 내 생각뿐 아니라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고통이 오더라도 고통을 인정하고 바로 보세요. 아, 이게 나한테 온 고통이구나.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 생각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는 것을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은 나한테 행복을 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계기를 놓치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고 그 계기를 놓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딱 잡는 사람은 행복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